안녕하세요. 오늘 1월 7일 케이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35세 여성분이시고요. 직업이 디자이너.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앉아서 작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나 이런 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직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 허리 이런 쪽으로 좀 통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특징적으로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 거의 매일 와인을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에 한 4, 5회 정도 와인을 마신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술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디워크 스트레치에 오신 회원분이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5살이신데 운동 자체의 경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호소하시는 것들이 다리가 빵빵하게 부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데마인지 뭐 스웰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리가 붓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텔라 쪽, 그러니까 슬개골이죠. 무릎 쪽을 꾹 누르면 얼얼한 통증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텔라를 누르는 테스트는 파텔라 컴플레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압박 테스트죠. 그래서 파텔라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거나 뭐 이렇게 눌렀을 때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파텔라 피모럴 페인 신드롬이라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죠.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단보다는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말라시아, 연골연화증이라고 해서 말랑말랑 파텔라 피모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죠. 골관절염, 그다음에 파텔라의 인스타빌리티, 이 불안정성으로 파텔라가 약간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에 움직일 때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라 이상한 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이 생기기도 쉽고 불안정한 느낌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쉬운 상태인 그런 다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PS라고 첫 번째 말한 거 있죠? 파텔라 페모럴 페인 신드롬이라고 말했던 요거 안에 콘드로말라시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 골관절염, 인스타빌리티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뭐 앞쪽에 있는 슬개 건염, 뭐 이런 여러 가지 무릎 쪽에 나타나 있는 통증들을 포함해서 PS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PS라는 말을. 그래서 진단명으로 한때 유행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이 PFPS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나 뭐 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서 되게 많이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거는 이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통증으로 PFPS가 있는 사람들은 슬개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딸려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VMO라는 것들이 나왔죠. VMO, 바스투스 메디아리스 오블리큐라고 해서 대퇴사두근 중에서 여기 슬개골이 이렇게 있고 이게 오른쪽 다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대퇴직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VMO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스투스 메디아리스가 이렇게 오는 거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이 밑에 쪽 부분의 이 부분은 사선 모양으로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VMO라고 합니다. 그래서 VMO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안쪽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 VMO라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재활을 진행했던 거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 PFPS가 있는 사람들한테 VMO를 수축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걸로 그때 연구가 되게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발을 바깥으로 벌려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서 몇 도 각도죠? 0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익센트릭을 걸었을 때, 네가티브죠? 네가티브를 걸었을 때 이 근육이 활성화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PS 환자들한테는 VMO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서 정상적인 다리는 이 VMO가 잘 활성화가 되는데 무릎이 아픈 사람들한테선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연구한 걸로 보면 골반의 정렬을 맞춰줘야지 결국 VMO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걸로 약간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체 부종이 있었던 거고요. 하체 부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하체 부종은 기본적으로 뭐 급성 심부전, 그러니까 심부전, 심근병증, 그다음에 신장 질환, 신부전, 정맥, 뭐 이런 호르몬요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걸 살펴보면 신장이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심장, 그러니까 혈액을 수축시키거나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문제를 일으킨다면 하체 부종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기는 어렵지만 뭐 림프 부종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죠. 처방약 같은 것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을 처방받았을 때 이뇨작용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잘못 컨트롤 되게 되면 다리가 붓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소염제 같은 것들이죠. 소염제 아니야 염증을 줄이고 진통제 같은 것들을 복용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든가 전방 십자인대 뭐 하지 쪽에서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그 부종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위에 있는 부종은 이데마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스웰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데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질환이나 그런 기관의 문제에 의해서 부종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림프 부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손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웰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이퓨전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 부위가 부종이 생겼을 때를 뭐 이퓨전이나 스웰링 같은 말로 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한테는 이런 하체 부종이 있다면 첫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게 이 선생님은 체크를 안 하셨지만 가족력이라든가 질환이 있는지, 그다음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서 이분한테 뭐 다른 하체 부종이 생길 만한 요인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체 부종 외에도 두 다리 다 TBS 포스테리어죠. 그 뒤정강근 자체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이거 뒤정강근은 일단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뒤에 종아리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TBS 포스테리어 자체가 타이트하다는 건 근육이 짧아져서 쇼트닝인지 아니면 랭스닝 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아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아치 자체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비큘라라는 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말레오루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티비얼 포스테리어가 이게 드롭되면서 평발이 되면 얘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이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단순하게 이거를 그 뒤정강근 자체가 타이트해진 건지 아니면 아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잡아당겨져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누운 자세에서 봤을 때 오른쪽 다리에 아웃플레어 바깥쪽으로 벌려져 있다라는 거죠. 골반 자체가 이런 걸로 보면은 골반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면 그쪽 다리가 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전방 회전되어 있거나 후방으로 회전되어 있는 거에 따라 다리 길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아웃플레어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단순히 다리 길이를 볼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지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어서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내측 회전 돌림기 대퇴골이라고 하는 넉다리뼈에 있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골반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골반이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는지, 아웃플레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퇴골 자체가 안쪽으로 회전된 걸 맞추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아웃플레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퇴골도 바깥쪽으로 돌아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다리라고 보여집니다.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부종의 증상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에도 적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했죠. 가동 범위를 체크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동 범위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패시브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시브를 가지고서 하는 것들은 유연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패시브로 했는지 액티브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상한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IR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발을 안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정강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만 안쪽으로 돌렸더니 오른쪽 다리는 9도, 왼쪽 다리는 26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적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안쪽으로 안 돌아간다. 이거를 보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IR이라고 하는 내측 돌림이 안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추가적으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평발일 확률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발목에 IR이 안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많이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구나. 그리고 도시플렉션, 그 밑에 도시플렉션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죠, 더. 이거 이상합니다.
IR은 안 되는데 도시 플렉션은 잘 된다. 이 말은 아치가 무너졌을 때 무너졌던 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글라이딩 자체, 테일러스라고 하는 거골이 밀리는 것들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중이 실렸을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하프닐링이라고 하는 무릎 벽 같은 데 이렇게 되고요. 발 이렇게 놓고 무릎 접어서 이렇게 런지 자세로 해서 이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더 나오는지,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비교해서 하프닐링을 해보면 더 많이 나오는 쪽에서, 도시플렉션이 더 많이 나오는 쪽에서 이게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서 있을 때 좀 이렇게 무너진 쪽 다리가,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들이 또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또 왼발이 바깥쪽으로 안 돼요. 아무래도 이 발 자체가 바깥으로 벌어져 있고 내측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버전 각도가 더 잘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골반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플레이어인데 아웃플레이어는 바깥쪽으로 들기가 쉽죠. 그러니까 플렉션 각도가 아무래도 잘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을 벌림 동작도 잘 나왔습니다. 아웃플레이어니까 골반이 벌어져 있으니까 발을 벌리는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에 더 잘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어덕션에서는 반대 동작이니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살펴봤을 때 에비덕션과 어덕션, 모음과 벌림 동작의 총 각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아웃플레이어로 인해서 벌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IR, ER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총 각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겠구나. 그러면 이 각도가 잘 나왔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른쪽 다리, 오른쪽에 피머라고 하죠. 넙다리뼈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고 그 로테이션을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다시.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발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여 있겠죠. 그럼 평상시에 이 골반 자체가 바깥으로 아웃플레이어 돼서 얘를 이렇게 맞춰줘서 정렬을 맞추는 보상작용이 발생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루티스 자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요추나 흉추에서의 로테이션 각도는 오른쪽 각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소되어 있다. 이건 골반의 영향에 인해서 체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아예 있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체형을 봤을 때 요거 오른발보다는 왼쪽 발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형을 평가할 때 왼쪽 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오른쪽 발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MT를 했는데 이제 매뉴얼 머슬 테스팅이라고 해서 근력 테스트를 했죠. 근데 양쪽 그 중둔근 자체가 다 그레이드 4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힘이 잘 작용하고 풀 각도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로 되게 큰 문제를 어떻게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텐더니스를 체크했죠. 앞통을 체크했는데 TBR 스포트 왼쪽에 있는 이건 또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뒤정강근이 굉장히 딱딱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딱딱한 느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레오로스를 지나고 있는 거에 네비큘라가 드롭돼서 여기가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자체가 수축돼서 약간 그럴 수 있겠죠. 이분 의심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양쪽 다 TBS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뒤정강근이 타이트함이 있었고 많이 앉아서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 TBS 포스테리어가 딱딱해지고 이렇게 단축되는 경우가 보통 다리를 많이 떠는 사람들한테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다리를 떠는지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자체가 이 앞통 눌러봤죠? 눌러봐서 압력을 가했더니 날카롭고 뜨거운 통증이랍니다. 이건 뭐 날카롭고 뜨거운 통증을 얘기할 때는 약간 신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둔근 자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둔신경이나 상둔신경 쪽 확인해 보게 되는데 하둔신경보다는 상둔신경이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하둔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상둔신경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둔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상둔신경도 여기서 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지금 엉덩이 쪽에 있는 둔부에 있는 신경들도 같이 압박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얘가
얘나 뭐 밑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타이트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종에 의한 문제, 아치나 자세 이런 것들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페셜 테스트를 했어요. 스페셜 테스트를 했는데 페이버 테스트를 한 거죠. 페이버 테스트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바깥쪽 오른쪽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IR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피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것과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아까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ROM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 하프닐링 써놨죠. 하프닐링도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발목의 각도를 좀 판단해서 아치 자체가 같이 무너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체중이 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목의 각도만을 쟀기 때문에 하프닐링 테스트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파텔라 컴플레이션 테스트를 아까 써놨기 때문에 이 무릎에도 통증이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중등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트렌델렌버거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게이트 자체를 좀 분석해서 걸을 때 뒤뚱거리거나 중둔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델렌버거 테스트, 트렌델렌버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책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파지티브는 이렇게 골반이 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되는 사람들 만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적인 문제라든가 질환에 의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직접적으로 그런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일반적인 회원에서는 이 골반이 빠질 정도로 중둔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약간 이렇게 골반이 한쪽으로 시프트되어서 밀려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약간 뒤뚱뒤뚱 거린다거나 이런 느낌들 그리고 엉덩이 모양 자체가 바깥쪽이 살짝 움푹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중둔근이 정상적으로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사용되지 않는지를 유추해 보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체형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면 애매하죠. 요거 봤을 때 이 옷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더 일자 형태로 되고요. 이쪽이 약간 파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밀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평하게 펴지고 여기 왼쪽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왼발이 IR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형을 공부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된 골반은 왼쪽에 IR을 만들어서 여기 아치가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걸 보면 오른발이 IR 돼 있고 오른쪽 발이 뭐 페이버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쪽에서 문제를 항상 일으켰잖아요.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좀 뭐 체형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 패턴을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살펴볼게요. 어찌됐든 살펴보게 되면 이거 그림상으로는 약간 다 애매하긴 하죠.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면서 골반이 왼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체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러면서 어깨가 낮아요. 이게 약간 더 낮아 보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얘는 좀 내려가죠. 그러면 이 어깨가 약간 안쪽으로 말려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건 또 오른쪽이 됐을 때 대각선 패턴으로 이렇게 외복사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겨지면서 이쪽을 잡아당기는 것들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왼쪽으로 시프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골반 자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발이 그런 기울어진 거에서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형태로 아웃플레어를 만드는 거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약간 더 보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 길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쪽 부분이 더 작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이 엉덩이 자체가 이쪽은 앞쪽으로 약간 밀려 있고 왼쪽이 앞쪽으로 전방 회전되어 있고 오른쪽이 후방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되어 있는 다리는 전방 회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하나가 틀어져서 회전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어떤 뭐 다리를 꼰다거나 뭐 어떤 다른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걸어 다니고 일반적인 패턴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뭐 앉아있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 자체에서 체중이 실리는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니까 또 오른쪽 어깨가 낮네요. 왼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진을 찍은 거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앞뒷면에서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얘가 더 낮아 보이는 거. 근데 뒤에서 보면 이 어깨가 쭉 처져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분은 왼쪽 어깨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그리고 오른쪽 어깨, 왼쪽이죠.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으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등 근육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겠구나. 그래서 왼쪽에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어깨나 이런 데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모습을 봤는데 이쪽 팔 보면 팔이 이쪽이 앞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체중이 실리는 거에서도 봤을 때 되게 큰 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팔이 앞으로 가 있는 거에 비해서 어깨는 약간 뒤쪽에 있죠. 이분은 그러면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밀려 있어서 회전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왼쪽이 전방 회전 형태를 띠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귓볼 보이진 않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나 이런 걸로 보면 요 정도 밖에는 보이지. 근데 오른쪽 손 돌아가 있는 거랑 왼쪽 손 돌아가 있는 거 보면 왼쪽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는 형태도 여기선 보입니다. 손도 그렇죠. 그럼 뒤에서 봤을 때는 또 왼쪽 어깨, 맞군요. 왼쪽 어깨가 말려있는, 제가 이거 반대로 생각했네요. 왼쪽 어깨가 말려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분은 오른쪽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시프트 되어 있는 골반에서는 또 왼쪽이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오른쪽이 일단 돌아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케이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목과 골반 자체에서 LO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LOM이 실질적인 절대값이 감소돼서 경직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좌우가 편차가 발생하는 형태로 띄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또는 한쪽 발에서 안쪽 돌림이나 바깥쪽 돌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의 그 각도가 변화되고 보상작용에 의한 추가적인 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가 발생한 것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텐더니스 자체에서는 이제 앞통은 뒤정강근이라든가 뭐 중등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보였던 것들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발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그걸로 인한 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골반의 틀어짐도 같이 동반되면서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의 이런 근육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MMT는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중등근밖에 안 나왔죠. 중등근의 앞통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의심스러운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다죠. 결과적으로는 하지에 관련되어 있는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반의 부정렬로 인해서 순환이 장애가 생긴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근육의 수축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것들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느껴지고요. 이게 정확하게 진단명이 뭔가 나오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다치거나 어떤 것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장애로 인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부을 수 있는 것들, 다리가 부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골반의 부정렬로 인한 거고, 그 골반의 부정렬이 골반 자체의 문제일 수도 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앉아서 있는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디자이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반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골반의 부정렬로 인한 순환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골반의 정렬을 맞춰주면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때문에 이제 의심스러워 보이는 중등근, 뒤정강근 이런 것들을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뒤정강근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장단지근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릴리즈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종아리 근육들을 이완시키면서 같이 이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 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모빌리제이션이 같이 들어가서 나비큘라죠. 나비큘라 본 자체를 약간 모빌리제이션을 들어 올려주는 형태 모빌리제이션이 같이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치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루테스 메디우스 같은 경우는 글루테스 메디우스 자체의 문제가 근력이 감소한 것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그 신경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는 통증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루테스 맥시무스 자체,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엉덩이에 이렇게 있으면 대둔근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중둔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둔근의 이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가 여기 있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경유해서 이렇게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 대둔근을 먼저 이완시켜주고 나서 중둔근을 풀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발목이 늘려주는 것보다는 회복 자체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골반의 전체적인 근육의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들을 실시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0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골반 모빌리제이션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반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체 전체의 운동을 통해서 회귀할 수 있게끔, 정맥혈 자체가 회귀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앉아있는 자세, 운동,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쉽게 하지 부종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놓친 게 있으면 뭐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골반의 부정렬로 인한 하지 부종, 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하지 부종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뭐 설명해야 되는 거는, 하지 부종 같은 경우에 순환에 결국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 대부분은 어떤 혈관이 지나가는 곳의 근육의 압박으로 인해서 순환을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혈관이 압박되거나 림프가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렬을 만들기 위한 거, 그리고 그런 근육들, 지금 문제가 되는 근육들이 경직된 곳에 대한 이완과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것들 중에서 아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치로 인한 중둔근, 이런 문제들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치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안쪽 내측 아치를 올려주고 중둔근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것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음주가 잦았기 때문에 음주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식습관,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이라든가 평상시 자세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근육의 이완과 정상적인 하체 근육을 사용함으로 인한 정맥혈의 회귀를 회복시켜서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지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